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아온 잉여사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요, 정말 영화계의 핫한 화제작. 네, 개봉할 때마다 늘 논란이 있는. 네. 늘 논란이 네. 있었나요? 억지로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니죠.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두 분도 유머 감각이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덩케르크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이루어진 철수작전입니다. 독일군 이렇게 밀려서 남아있는 곳이 정말 이 덩케르크 해안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좁은 해안에 그 약 40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고립돼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There are 400,000 men on this beach. 영국의 민간 어선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군인들을 실어 나르고 뭐 구축함들도 폭격을 뚫고 어떻게든 군인들을 실어 날려서 결국에는 33만 명 정도를 구조를 해서 영국으로 귀환한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퇴각 작전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격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군을 물리치는 어떤 중요한 교두보가 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면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 사건을 어떻게 영화화했는지 정말 그냥 단순하게 네. 그냥 시간 순서대로 쫙 그냥 물러나는 작전 수행 과정을 그냥 보여준 건지 뭐 그럴 리가 없죠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개봉되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하면은 워낙 뭐 비주얼리스트로 유명하니까 굉장한 스펙터클, 특히나 뭐 전쟁이라는 소재, 그것도 사상 최대의 철수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소재 뭐 더없이 잘 됐네. 그리고 또 영국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기록이기도 하니까 굉장한 비주얼로 엄청난 규모의, 그리고 최근 논란 영화들이 점점 러닝타임이 길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한 3시간짜리로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죠. 이번 작품이 1시간 46분이잖아요. 저는 1부가 1시간 46분이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 전에 영화들이 거의 3시간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뭐 크리스토퍼 놀란 그 전부터도 플롯의 마술사다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 플롯을 만들지 않잖아요, 잘. 그렇죠. 이번 영화도 크게 3가지 이야기로 해갖고 플롯을 짰습니다. 일단 덩케르크 해안가에서의 일주일을 이제 하나의 줄기로 삼았고요. 네. You can practically see it from here. What? Home. 그 다음에는 이 연합군을 구하러 영국에서 가는 민간인 선박의 하루. Where are we going? Dunkirk.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는 전투기의 1시간. 네. 1시간. 거기서 공중전을 이 벌이는. 1시간은 이제 딱 연료가 그 전투를 벌이고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 시간을 고려한 게 딱 1시간이라서 네. 설정이 된 거예요. 그 스피파이어 전투기에 이제 그 주유를 할 때 우리가 아저씨 가득이요 해서 채우면은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교전을 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딱 그 1시간을 다룬 거죠. 세 다른 시공간을 교차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요. 네. 이 세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뭐 해안가에서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면은 이제 바다 위에서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되고 좀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에 맞춰서 편집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뭐 흔히 말하는 그런 플롯의 마술사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측면이 이 작품에서는 거의 뭐 원숙의 정점에 이르고 있고요. 실제로 논란이 특히 플롯에서 가지고 노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사실 인터스텔라에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의 상대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어떤 단순히 그 물리적인 일주일, 뭐 1시간 이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말 그대로 심리적인 시간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논란이 기교를 부렸던 그런 면들이 이 전쟁 영화라는 상황에서 인물의 공포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와 굉장히 조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좀 호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특히나 이제 뭐 그 각자의 시간대에서 상대의 시간대로 갑자기 편입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시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이제 유심히 보면은 그것도 좀 재밌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이 이제 배가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 네. 민간인 어선이 쫙 요트가 이제 가다가 갑자기 어선은 아니죠. 요트 이렇게 네. 가다가 이 비행기가 싹 지나가. 막 연기가 나면서 막 추락하고 있어. 저 비행기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장면이 나오고
조금 잠시 후에 전투기가 진짜 가다가 밑에 배가 보이고 실제 전투를 하다가 뭐 아래로 추락한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구성은 우리가 현대에서도 지금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쟁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보도로 접하게 되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먼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자의 시점으로 옮겨가면은 정말 거기서 긴박한 생존의 사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사실은 많이 그 플롯으로 의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전쟁 영화라고 생각하면은 막 지휘관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이 영화를 언급을 하게 돼서 참 이제 덩케르크의 신뢰이긴 한데 인천 상륙 작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꼭 메가더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메가더가 와서 명언 좀 몇 마디 던져주고. 네.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모습 막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처칠은 정말 흔적도 안 나고 사진도 한 장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언급도 안 되고 아주 젊은 병사들이 겁에 질려하고 뭐 누구는 또 죽어가고 누구는 이제 막 도망치고 이런 모습들 위주로만 남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흔히 말해서 뭐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재난 영화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지휘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주변부로 갈수록 더더욱 전쟁이라는 게 사실 재난에 가까웠겠구나.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재난 영화처럼 그 전쟁을 재난 상황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어린 말달 병사의 시점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런 시각을 우리가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지점이었잖아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분산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인지 사실 딱히 찝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여러 인물들에게 감정이나 뭐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명한 배우도 나오는데 그 배우만 도드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흔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병사만의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영화는 딱히 배우 내지는 등장인물이 확 두드러진 영화라기보다는 그들이 다 합을 이뤄서 하나의 거대한 어떤 덩어리를 보여주는 이런 영화들.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배우들도 나오고 킬리안 머피도 이번에 5번째 협연을 했는데 네. 킬리안 머피는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저 병사의 이름은 뭐지라고 봤는데 병사 이름도 없어요. 그냥 떨고 있는 병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뭐 카메오 출연 비슷하게 나왔어요. 킬리안 머피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좀 구조하러 가는 인물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도주하는 역할, 또 구조를 기다리는 역할들의 백성들이래. 네. 민중들, 네, 백성들. 네, 그렇죠. 네. 그런 일반 병사들은 사실 시나리오상의 이름으로 저희가 뒤늦게 엔드 크레딧에서 확인을 하는 것뿐이지 영화 속에서는 이름이 사실 거론되지 그렇죠. 않죠. 저 주인공 이름이 영화 안에서 불리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번 정도 봤는데. 대사 자체도 진짜 별로 없고요. 예. 네. 그 대본이 76페이지밖에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코 심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 단순한 이야기를 플롯으로 어떻게 기교를 부려놨는지가 사실은 이 작품의 가장 뭐 큰 관전 포인트라서요. 또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새 이야기, 새 시점에서 보여주는데 네. 이걸 정말 압도적인 비주얼로 보여줍니다. 야, 이거 아이맥스에서 보셨나? 어디서 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냥 일반 네. 그 극장에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 극장에 그 스피어 X라는 네. 이제 약간 좀 이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스크린이 있어요. 아. 그걸로 한번 봤는데 네. 이 다음에 이제 아이맥스로 네. 한 차례 정도 더. 김서영님은 생각입니다. 어떤? 저는 그냥 동네 극장에서 동네 2번 극장에서? 봤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새로 이제 리뉴얼한 용산 아이맥스관에서 네, 굉장히 자랑할 만합니다. 네. 봤거든요. 그 예매하기 온전한 그 화면비로 봤어요. 예매하기 엄청 어려운. 아, 저는 시사회 때 봤거든. 네. 시사회를 거기서 했었죠. 네. 시사회 때 안 보면은 그거 거기서 못 볼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거 있으면 우리도 좀 불러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되게 놀라운 게 우리가 흔히 전쟁 영화에서 특히 전쟁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기대하고 있는 또 대규모 뭐 침공이라든지 전투의 스펙타클 여기에 비주얼이 할애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아름다운 비주얼은 뭐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 임하고 있는 인물들의 어떤 심리적인 면을 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어떤 그 스펙타클로 쾌감을 주는 이런 것과는 오히려 반대 지점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맥스라는 게 이제 눈을 가득 채울 정도의 네. 어떤 최대치의 어떤 화면을 구현하는 건데 말 그대로 대규모 액션씬이라든지 이런 거를 화려하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폭격이 이루어지면은 폭탄이 와서 터질 거 아니에요. 네.
폭탄이 터진 걸 막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폭탄은 저기서 떨어져. 네. 근데 여기서 무서워서 팍 파묻혀. 흙이 쫙 날아서 쫙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이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내가 거기 누워 있는 거지. 잘하시네요. 내가 거기 누워 있는 거야 지금. 연기 욕심 있으셔. 연기 욕심 진짜. 있으셔. 와,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 같아 진짜.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통 영화라면은 그 클로즈업으로 당겨서 찍을 만한 것들은 굉장히 이제 사실적으로 원경에서 네. 찍어서 근사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벌어지는 어떤 무서운 일에 대한 공포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뭐 대규모 폭발 장면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이 전체 폭발의 그림, 이렇게 규모 같은 막 불꽃이 쫙 피어오르는 이런 걸 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폭발하는 곳 그 근처에 있는 병사들의 어떤 공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까이서 찍어요. 그래서 폭발의 전체 규모를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뭐 어떤 게 더 낫다, 뭐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어요. 왜냐면 기존의 어떤 스펙타클에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고 미덕이 있으니까. 근데 큰 스크린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항공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적기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심리적인 막막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커다란 화면으로 반대로 인물들의 어떤 고립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지점인 것 같고 네. 특히 논란 작품이 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폐쇄 공간, 밀실 공간, 고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스펙타클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배트맨의 내면은 굉장히 고립감에 젖어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심리적 공간을 창조해내는 그런 특징들이 이 작품에서도 여전히 발휘가 됐다라는 거 그런 거는 좀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 IMAX 화면 이 카메라를 촬영을 이용한 게 결국은 이 전쟁의 당사자들이 느꼈을 네. 어떤 공포와 두려움 내지는 사명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관객 니들이 한번 느껴봐라, 체험해봐라.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상황인 건지 그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이제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행기 조종석하고 날개에도 이렇게 아이맥스 카메라를 달았다면서요? 그러게 이 원래 IMAX 카메라가 굉장히 커갖고 다루기도 힘들고 해서 잘 못 쓴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IMAX 카메라를 촬영을 많이 써봐야 뭐 10분, 15분 뭐 이 정도인데 아이맥스 비중이 한 80%, 뭐 75%에서 80% 이렇게 된다면서요? 네. 이분은 그러고 보면 약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을 고집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필름을 고수하고 있고 네, 디지털 촬영을 전혀 안 하고 필름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네. 굉장히 극혐하는 감독이죠. CG를 정말 최소화, 뭐 아예 네. 안 쓰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최소화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보통 덩케르크 해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거기서 네. 촬영하기 적합하지 않으면 비슷한 다른 해안에서 가서 찍고 뭐 여러 군데 찍어서 그걸 조합하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 덩케르크 해안에 가갖고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거기서 찍은 데다가 뭐 비행기도 스피파이어 실제 당시에 쓰였던 비행기를 구해갖고 촬영을 하고 굉장히 많이 참전했는데 세대밖에 안 나온 이유가 구한계 세대라서 세대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실제로 전쟁 때 세대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군은 뭐 했냐라는 식으로 영화에도 그런 데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가서 이제 그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안개가 너무 짙게 끼고 구름이 많이 껴서 잘안 보이는 거구나. 지상에 있던 육군 입장에서 공군은 뭐 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거의 이제 군인들을 촬영할 때도 실제로 대부분 우리 그냥 복부 타잖아요. 이게 다 붙여서 CG로. 복서 CG로 네. 복부 태하고 사람들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데 여기서 네. 진짜로 1,300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그것도 덩케르크 해안 주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내서 모았대요. 네. 최신 영화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장면이 영화 속의 재현 장면은 어톤먼트네요. 예, 조라이트 감독의 어톤먼트. 어톤먼트에서의 그 유명한 롱테이크 예. 씬. 거기에서 보면은 진짜 해변이 꽉 차 있어요. 수십만 명이 꽉 차 있고 카메라가 그 끊어지지 않고 막 움직이면서 얼마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가 영화 속에 표현이 되는데 이 작품을 보면 정말 극도로 인간이 나는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 목적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폭격기가 나타나면 그냥 엎드려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사실적인 제형이었거든요. 양쪽이 좀 이렇게 톤이 많이 다르죠. 말씀하신 어토먼트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반쯤 미쳐가지고 아 몰라 될 대로 되라라는 어떤 그 되게 극한에 몰린 심정인데 여기서는 약간 나가야 되는데 하다가 수비요 하다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의 반복이잖아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로도 사실 해변이 꽉 안 차 보이는 것 같으면 사실 저 원경쯤에는
원경쯤엔 CG로 그냥 갖다 붙여도 되잖아요. 근데 그 원경에 있는 사병들은 그 카드보드지에 그 네, 정말 합판으로. 그렇죠. 옛날에 왜 저기 10개나 배너 찍을 때 이렇게 했던 그 기술이 있잖아요. 사람을 그려갖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들고 있었어? 예. 네, 국내 사극에서 연개 소문이 예전에 연계소문은 합판으로 예, 배경을 그려가지고 성벽을 만들었죠, 합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네, 뭐 그 정도는 예. 아니고요. 네. 저 원경에 이제 잘 안 보이는 곳에 이제 뭐 네. 군용 차량이랄지 뭐 사병들이랄지 이런 거는 정말 카드보드지에 그려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려서. 찍었다고 해요. 야, 그 정도로 참 CG를 싫어하는. 그러고 보면 그 전에도요. 좀 놀랍도록 거기에 집착을 했는데 가령 저 인터스텔라의 옥수수밭. 네. 이거는 좀 CG로 하면 되는데 6개월 동안 그걸 밭을 길렀죠. 읽어갖고 네. 진짜 밭을 만들고 그 불로 다 싸지르고 네. 그리고 저 인셉션에서도 막 복도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CG 아니야 하는데 실제로 세트를 만들어갖고 이거 다람쥐통 돌리듯이 막 굴려가면서 그렇죠. 그 배우들 그 안에서 줄 달고 야 참. 그리고 이번에도 그 구축함들은 CG로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다 저기 실제로 구한 구축함이잖아요. 철수작전에 투입됐던 민간 어선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상당수가 실제 그 덴케르크 철수작전에 동원이 됐던 영국 민간 어선 중에 현역으로 지금 뛰고 있는 배들을 갖고 온 거고. 맞아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은 다음에 배들이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하면서 열몇 척대 예. 실제로 그 작전에 사용됐던 배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뭐 아날로그 구현에 대한 집착이 뭐 논란의 그냥 뭐 단순한 어떤 작가주의적인 고집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현을 하자라는 태도에 좀 맞는 태도였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부분은 CG로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났을 법한데 네. 또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는 뭔가 본인의 어떤 그 영화에 대한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영화를 만들고 또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보여주겠다. 전 그건 걱정되더라고요. 배들이 뭐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어뢰도 맞고 뭐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기름이 막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 진짜 보면서 기름인가? 와 그거 보면서 저건 진짜 기름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저거 설마 진짜 기름은 아니겠지라는 그건 걱정이 아니겠지. 많이 들더라고요. 그건 예. 아니겠지. 그건 좀 논란한테 한번 이메일을 좀 보내보시죠. 전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또 논란이 시작되나요? 예. 그 영화에서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네. 음향, 사운드, 음악 이게 아주 그냥 몰입도와 긴장감을 높이는데 정말 한몫 제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좀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스 짐머의 뭐 역대 최고작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오바스럽다. 그 다크나이트에서 조커 등장하기 전에 그 음향을 이거 1시간 6분, 그러니까 1시간 46분으로 늘려놓은 거다. 이런 식의 평가도 있어서 저 놀란 감독의 시계 초침 소리에서 따온 사운드와 배 엔진 소리 이런 것도 섞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음악이라기보다는 계속 음향 효과를 이용한 그렇죠. 긴장감 있는 배경 효과음 같은 건데 이 영화 자체가 사실 스토리 자체는 좀 밋밋하잖아요. 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운드마저 너무 정적으로 가면은 이 영화를 보다 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 이 앞부분에 굉장히 이제 여러 사운드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해변 시퀀스를 잡을 때. 이 해변 시퀀스를 찍을 때 놀란 감독이 참조를 하고 이제 많이 염두에 뒀던 것들이 무성영화 시절의 네, 영화들이었대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클래식 악단이, 악단이 이제 그렇죠. 뭐 녹음한 거를 그때 이제 같이 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영화의 소리가 없는 거를 많이 메우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이번에 한스 짐머의 OST도 호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그게 확실히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긴박감을 사실은 초침 소리가 막 들어가 있는 그 한스 짐머의 그 약간 앰비언트 사운드. 그러니까 뭐 멜로디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간 이런 계속 이런 게 반복이니까 그게 이렇게 계속 이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사실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는 대사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어떤 최고조에 달한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걸작이다, 대단한 뭐 논란의 어떤 마스터피스가 나왔다 이런 호평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망작이다
진짜 개망작이다라고 악플을 다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이번에 유독 갈려요. 이게. 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옛날엔 전선이 이렇게 팬과 안티로 갈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팬들 중에도 호우가 굉장히 갈리고 안티 중에도 호우가 굉장히 갈린다는 거예요. 재미없다, 망작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스토리가 없어, 보면 자기 보기에는. 그렇죠. 굉장히 지루한 거야. 흔한 그런 서사도 없고 네. 또 인물들의 어떤 캐릭터라이징도 거의 안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 살다 온 인물들이고 이런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이입할 대상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루하다라는 평가는 전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도안이 보시는 뭐 같아요? 분도. 정말 그 몰입해서 논란이 의도한 대로 여러 화면과 여러 이야기 구조에서 자기가 전쟁을 체험하는 듯한 경험을 하면서 몰입을 하면은 106분 동안 전쟁을 체험하는 거고, 아니면은 몰입을 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그냥.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누구 한 명 감정이입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전 두 번째 볼 때 되게 깁슨이 되게 귀엽거든요. 거기 나오는 깁슨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 이 깁슨에게 몰입해서 보면은 정말 그 전쟁의 참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너무 잘할 수 있는. 여기 웃으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비극적인 캐릭터인데. 뭐 귀여워서 그래. 이제 귀여운 얼굴 떠오르니까 흐뭇한 거지, 이제. 이게 약간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인공들은 다 훈남들로 캐스팅했더라고 보니까. 어디서 찾아내는지. 훈남이 아니고요. 전 그 지점도 좀 약간 불만이군요. 네. 네. 왜냐하면 영화를 어. 보고 나면은 흔히 뭐 뽕기에 취한다, 영국 뽕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들인데 저는 좀 얼굴 뽕에 취할 것 같거든요. 미남뽕. 예. 그 저렇게까지 잘생길 일인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전쟁의 비극을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극이라는 걸 강조하려면은 네. 평범하게 생긴 주인공을 했어야 된다. 저희 이 영화를 이제 뭐 랜드 오브 마인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독일 노동 계급의 분위기를 최대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을 찾았대요. 그만큼 이제 좀 사실적인 분위기를 지닌 배우들을 찾은 건데 이 작품은 월드 투어 도는 아이돌 그룹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원디렉션의 해리 스타일스가 따로 탈퇴해서 새로 팀을 꾸렸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분명 해리 스타일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너무 생겼어. 다 잘생겼어. 나중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왜 우리나라도 보면 저 장동건, 원빈 이런 맞아, 나오잖아. 맞아. 그건 똑같아. 그건 그래. 네, 여기 장동건, 원빈만 나오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면은. 근데 여기는 그런 배우들이 이제 되게 떼거지로 되게 나오고 있어서 그 논란의 취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네. 이 작품의 어떤 영국 중심주의적 시선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2차 대전에 그 이런 서구 열강 국가가 일으킨 전쟁에 식민지 일반 민간인들이 많이 전쟁에 그 투입이 됐기 때문에 뭐 유색인종도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실제로 좀 활약을 하고 눈에 띄는 그런 인물들은 대부분 백인이란 말이죠. 그런 점들도 약간 그 모두가 미남인 그런 구성과 조금 연관이 지어서 저 좀 약간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별다른 스토리가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란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내갖고 다 영화인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야, 저렇게 별다른 뭐 얘기를 베베 꼬고 반전에 반전을 넣고 뭐 이런 스토리를 넣지 않고도 만들지 않고도 저렇게 몰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실 논란이 이 영화를 대학생 때부터 만들고 싶었대요. 굉장히 오래된 구상이군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화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 스킬이 다 쌓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스토리텔링에서도 좀 실험 많이 해보고 싶었던 거죠. 경험이 좀 충분히 쌓인 다음에. 야, 내가 보기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다크나이트 3부작에서 아이맥스 카메라 막 쓰고 인셉션에서 막 시간 3개를 이렇게 나눠갖고 막 해보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전작의 팬들은 좀 어쨌든 자기가 어쨌든 그동안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동안 영화를 찍으면서 익혀왔던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이 영화에 집대성한 듯한 느낌은 들거든요. 예. 논란을 불편해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논란이 뭔가 대단한 걸 쫙 보여주는 건 되게 좋은데 특유의 어떤 과시욕이 있어요. 어때? 나 좀 대단하지? 나님 좀 짱인 듯 하는 게 화면에 되게 묻어나는 걸 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게 거의 보이지 않도록 이음매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홀치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영국뽕이 이렇게 가려졌죠. 그래서 사실 뒤져보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의식보다 더 거대한 이제 국가의식이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감독 개인의 스타일이 막 너무 과시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거를 스토리라인에 잘 녹여낼 수 있었다라는 지점에서 조금 더 담백해졌다는 지점에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뭐 논란식 영화적 미학이 이 작품에 이르러서 정점에 올랐다라는 점은 동일하고요. 또 최근의 전쟁 영화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실적으로 재현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점점 더 다큐멘터리 기법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다큐멘터리를 찍고 말지 왜 굳이 극영화를 찍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논란은 뭐 그런 다큐멘터리적 재현과 자신만의 어떤 극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롯의 묘미를 굉장히 잘 조화를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에서 특히 전쟁이라는 상황이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조건인 거잖아요. 그동안 논란이 기존의 전작들을 통해서 추구해 왔던 어떤 시간의 기교와 그에 따른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적당하게 구현되기에 최적의 소재였고 그거를 잘 구현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네. 국뽕에 하지만 대한 아쉬움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영국뽕. 그러니까 이게 그 SNS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영화를 보고 국뽕에 취하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 올르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네? 하는 평들이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장점들이 그 후반부 가면 다 좀 흐릿해지는 게 음악이 갑자기 엘가의 닉무드가 이렇게 나오고 되게 아름답게 스피파이어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되게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당겨서 아름답게 이렇게 그리는 앞에 지켜왔던 기조들이 맨 마지막에 가면은 약간 그래 이래서 이렇게 멋진 결과가 나왔던 거야! 라는 웅변 쪽으로 좀 바뀌는 대목이 있어요. 막판에 특히 이제 처칠의 연설을 집어넣는데 여기에는 좀 과잉 메시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걸 보면서도 또 뜨거워지긴 하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뜨거워지라고 넣은 거니까요. 그렇죠. 뜨거워지긴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져서 도망 나온 건데 다들 풀이 죽어 있고 막 기차 안에서 막 풀 죽어 있는데 어떤 노인이 그러잖아요. Well done, well done. 살아온 것만으로 니들은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작전은 얼핏 보면 전쟁에서 진 것 같지만 굉장히 성공한 작전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영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도 있는 영화라고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나온 어떤 시대적인 맥락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는 있죠. 영국이 자꾸만 이제 유럽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려 그러고 다시 옛날에 대영제국 때의 어떤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누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되게 전 국가적인 어떤 생각으로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좀 폐쇄적이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영국의 시각에서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가 지나치게 영국 중심적으로만 흘러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 영화만 따로 떼놓고 보면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맥락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최근에 어떤 전쟁사를 기술한 뭐 책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속에서 점점 어떤 전쟁의 어떤 승패의 관점을 가리기보다는 그 전쟁이라는 폭력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을 좀 이렇게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이 이런 전쟁 와중에서 또 자국민에 대해서 또 폭력을 행한 문제라든지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쟁 영화의 그런 흐름으로 봐도 이런 영국 중심주의적인 시선은 조금 약간 세계관이 태보했다. 논란의 영화적인 화법은 굉장히 지달을 했지만 세계관이 좀 태보를 했다. 저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덩케르크 뭐 여러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라든지 또 영화에 대한 분명히 불호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마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다고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용산 아이맥스관이 여기 최적의 그 화면 비율을 여기 지금 예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 장난 아니래. 이거 지금 보니까 진짜 내가 좀 다시 한번 거기서 보려고 좀 알아봤더니 맨 앞줄만 있어요. 맨 앞줄은 근데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정말 그 맨 앞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맨 앞줄 보면은 자막이 두께가 뭐 이만하고 인싸족 여러분들의 아이맥스관 예매 성공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매 왜 결론이 성공하세요. 그렇게 가죠? 네, 감사합니다.